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MBC 경남 좋은 아침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 끝나나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5일 마무리됐고 이제 생활 속의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5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몸이 아프면 3, 4일 쉬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옆 사람과 2팔 간격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30초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2번 이상 환기를 해야 합니다. 미뤄왔던 회식이나 모임은 가능하지만 인원과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각자가 모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에서 함께할 소식입니다. 조선업의 침체로 몇 년째 방치됐던 조선소가 세계적 관광 명소로 탈바꿈합니다. 지난 연말 통영 옛 신화조선소터의 문을 연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박말순 팀장 잠시 후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승원 MC와 함께 우리 경남 지역에 가볼 만한 곳을 둘러보겠습니다. 토요일 좋은 아침 김광석님의 목소리로 문을 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이런 시적인 가사에 한번 감탄하고요. 또 고 김광석님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으셨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한 행복 뭐든 다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MBC 경남 좋은 아침 홈페이지 언제나 열려 있고요. 샵 2244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셔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MBC 경남 좋은 아침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 주간 핫이슈. 이번 주 이목을 끌었던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창원 SM타운이 사실상 완공됐지만 문을 열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절차상 특혜 의혹에 이어 기부 체납, 관리 운영 방안 마련을 놓고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 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과 의회가 납득하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또 공공성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동안 갈등이 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부터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구치소 찬반 논란과 주민투표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도움을 주는 구치소 신축 방안을 찾기 위해 거창군 민관협의회가 지난 6일 출범했습니다. 주민대표와 군의회, 거창군 관계자 등 15명으로 꾸려진 민관협의회는 주민 갈등 해소 방안, 주민 친화적 구치소 신축, 인센티브 확보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부산중공업에 대한 국책은행에 2조 4천억 원 규모 금융지원이 적절한지 확인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은행과 수립은행이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두산중공업에 지원했다며 정부의 재무 위험을 높이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석탄과 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합천 창녕보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상류 강바닥에 있던 멸종 위기종의 새 둥지가 물에 잠겨 번식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보호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환경부가 낙동강에 대한 생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부품 수출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코로나19로 선박 인도가 연기되면서
지난달 선박 수출이 1년 전보다 60.9% 급감했고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수출도 각각 49.6%와 36.3%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핫 이슈였습니다. 조선소는 기간 산업의 상징으로 우리 경남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조선업의 침체로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며 조선소가 몇 년째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소가 세계적 관광 명소로 탈바꿈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말매 프로젝트가 통영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마중물 사업으로 지난 연말 통영 옛 신화조선소 터에 문을 연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박말순 팀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말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야, 이게 영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요. 통영 폐조선소 재생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고요. 예. 이곳은 이제 취창업 지원 공간이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 놀이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침체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창업 공간 그리고 취창업 관련 그런 교육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나 전시, 공연을 진행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교육, 전시, 문화 놀이터 그야말로 다목적 복합 공유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시설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한 6층으로 건물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6층이요? 꽤 크네요. 네네. 저희가 기획 프로그램이나 진행 또는 이제 누구나 대관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창업 지원 공간, 또 상시 이용 가능한 시민들의 향후 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기획 프로그램 진행이나 누구든지 이제 대관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1층에 이곳이 위치한 통영의 이름을 따온 공연장 아트홀통 그리고 전시장 갤러리 0이 있어요. 예. 아트홀통은 블랙박스형 공연장으로 이제 프로 뮤지션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 공연이나 포럼 등의 여러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이고요. 갤러리형은 기획 방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공간 연출이 가능한 전시장입니다. 예. 그리고 3층에는요. 취창업 관련된 교육들이 진행되는 곳이고요. 한 20명에서 한 100명 정도까지 수용 가능한 5개의 세미나실과 또 최신 컴퓨터에 또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세미나실과 미디어실은 전자교탁하고 프로젝트로 다 구비되어 있어서요. 예. 교육을 진행하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공간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예. 계속해 주시죠. 아트홀통과 갤러리형, 세미나실, 미디어실 이 모든 공간들은 시민들의 대관도 다 가능한 곳이라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공간은 창업 지원 공간인데요. 저희 4층 공간에는 창업 랩실이 있습니다. 총 18개의 창업 랩실이 있고요. 네. 이곳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입주단체에 지원되는 창업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나 이제 휴게 공간, 회의실 등의 이제 개방형 공유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시 이용한 시민들의 향후 공간으로는요. 1층에 판매 점포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통영 최초 테라리움 전문점 패트리코라는 업체하고 예. 네, 통영 일러스트 디자인 굿즈 스토어로 통영을 이제 다음 패브릭이나 생활소품이나 문구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설렘 가득 통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 두 곳에서는 체험도 하실 수 있고 또 원하시는 상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2층에는 창업 카페 다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커피뿐만이 아니라 통영의 특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색다른 시즌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시민들의 기중조사로 채워진 3층의 북라운지 특필랑이라는 곳과 6층에 또 저희 옥상 정원까지 시민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쉬실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야, 하루 종일 둘러봐도 다 못 둘러볼 것 같은데요? 네. 예. 야, 정말로 많은 시설들이 있고. 근데 앞서 설명해 주신
공간 대여 같은 경우는 네네. 시민들이 누구나 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지금 거의 현재 이제 무료로 대관이 되어 있고, 예. 어떤 심사를 통해서 약간의 이제 기준이 약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현재 무료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이제 이런 공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이 된다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제한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긴 한데 교육 프로그램 네.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문화예술 관광 여행 분야를 중점으로 한 취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이것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무대기술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지역문화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이런 예.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예정인 프로그램으로는 호텔 룸메이드 양성과정, 뭐 창업 브랜드 일러스트 기초 클래스, 그리고 통영에는 좀 여러 축제들이 많잖아요. 네. 한산대첩 축제라든지 뭐 연극예술 축제, 이번에 또 그 서면날 축제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이제 축제 기획 과정을 배워볼 수 있는 축제 기획자 양성 과정 등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이 조금은 이제 뒤로 좀 미뤄지거나 또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취소가 되기도 했었는데 예. 앞으로는 좀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 폐조선소가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 그리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진 상황인데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이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만이 가진 특징이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통영 이 폐조선소 재생 사업은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취업과 창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성이 되었고요. 그 예. 중에서도 이제 문화예술과 관광여행이라는 이런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장, 전시장 이런 이제 시민들의 복합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예. 한 건물에 모여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그 기존 조선소 본관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고 예. 내부 리모델링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조성했다는 게 또 도시재생 사업에 의미를 좀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야말로 통영의 특징과 개성들을 잘 살려서 리스타트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이게 지난 연말에 문을 열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줄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민분들 그리고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십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많이 우려는 했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기획 프로그램도 하고 또 이제 대관을 시설 이용해서 대관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나 판매용 점포나 북라운지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예. 작년 12월 10일 날 개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들이 한 예. 15,000명 정도 15,000명. 분들이 네,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네네. 예, 그 한 15,000명 되시는 방문객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내용도 있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다행히도 예. 현재까지는 시민분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예. 또 이제 그 좋은 교육들을 또 기획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동안 이제 지역에서 통영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취업 창업 전문 교육 등의 이런 콘텐츠 개발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이번 5월인데요. 가정의 달 5월이 또 시작이 됐으니까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 행사들, 어떤 교육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일단 갤러리 영에서는요. 예. 김정아 바다 쓰레기 작품전이 열리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이제 실제 바닷가에서 발견된 쓰레기들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시 외에도 체험존이 있어서 다양한 이제 해양 환경 퍼즐 그리고 학습지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로 다 즐기실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무심코 버린 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층 말씀드린 페트리코에서는 테라리움 체험이 가능한데요. 예. 이거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유리 용기에 원하는 종류의 이제 흙이나 모래 또 식물들을 심고서 거기에 이제 피규어로 장식해서요. 예. 병 속에 나만의 미니 정원을 이제 만드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어른과 어린 아이들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또 아이들을 위한 또 마리모 체험이나 디폰 블럭 이런 체험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층 카페에서는 아이하고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하고 딸기청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키즈 쿠킹 클래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층 북라운지 책피랑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 가능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시민들의 기증조서로 채워졌어요. 지금까지 약 4천여 권의 책을 기증을 받았고 이 중에서 한 1,000여 권 정도는 어린이 도서입니다. 역사 만화나 과학 도서나 영어 도서 등의 다양한 책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또 이용해 볼 수 있는 학습지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예. 아이하고 보호자가 함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5월에는 다양한 또 즐길거리가 있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가족들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가족분들이랑 키즈 쿠킹 그리고 유리 용기로 화분 같은 거 만드는 거. 네네. 예,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재료비라든지 이런 참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희가 약간의 소정의 재료비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업체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예. 아마 이제 일부분의 이제 그런 체험비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체험비는 당연히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예.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시고 저희가 이제 방문 예약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셔서 바로 체험을 즐기실 수도 있고 쿠킹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재료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참 소중한 일들 그리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통영의 전체 관광 문화를 바꾸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요즘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참 높은데 앞으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어떤 성과를 낼지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현재까지 피드백하고 더 많은 아이디어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콘텐츠들을 더욱 개발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 또 입주해 있는 18개 이제 창업 랩실에 대한 지원들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창업 랩실에 대한 공모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도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는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언제든 누구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시민분들이 저희 공간을 좀 어렵지 않게 느끼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인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박말순 팀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저 방역 장비 좀 빌리러 갑니다. 네 번째 된 것 같는데 직원들 건강이나 안전이 우선이니까 우리 회사는 특히 장애인이 12~13사람 되니까 또 외국인 미얀마 직원이 7명 또 기타 비장애인들 직원들도 합쳐서 24명의 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하려고 하면은 기업 환경을 방역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현재의 어떤 질병 이런 부분에 이겨내려고 너무 부럽던 거 합니다. 매일은 못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안 되겠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여기 사인해야 되겠다, 또. 사인할게. 좀 넣어주세요. 예. 장비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도 이 예상외로 이게 성능이 좋네. 그죠?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가지고 경기가 회복돼야 될 텐데. 이거 이제 약을 여기 열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필요하신 분은 더 필요하면 오가지고 이거 가고 그래 하거든요. 김해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장 정재동입니다. 읍면동 사무소하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사무실에 각 한 대씩 다 배부를 했거든요. 총
30대 가량 정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금 방역기는 물론이고 소독약도 저희가 무료로 배부를 해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 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 7명 휴직을 가 있어요. 지난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업체도 다 그렇습니다. 뭐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또 이제 서로 합심해서 잘 이겨나가야죠. 잠은 꽤나 잔 것 같은데 이번 주 다시 듣는 현장 스케치는 지난 수요일에 방송된 현장 클로징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시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걱정 없이 방역할 수 있도록 소독기를 무상 대여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는 곳은 김해 테크노밸리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를 하고 있는 한 업체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방역 소독기를 대여받아서 공장의 곳곳을 꼼꼼하게 소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식 연무 소독기여서 사용 방법도 간편한데요. 1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산업농공단지 상공회의소 사무실에 30대의 방역 장비를 준비해놨다고 하니까요.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방역이 시작됐지만 긴장 놓지 마시고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거리두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시 듣는 현장 스케치였습니다. 한승원 MC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리포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승환입니다. 네. 어떻게 지난주 바쁘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쭉 당직이어가지고 일을 쭉 했습니다. 이야, 이거 웃긴 일이 아닌데 무슨 것도 나네요. 예, 황금 연휴였는데 네. 저는 물론 일을 했습니다만 한승환 MC님은 좀 가족분들이랑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나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끼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린이날은 뭐 애들 핑계로 제가 좀 쉬었고요.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뭐냐? 휴대전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라. 아빠가 봐줄 테니까. 예. 또 부모님 뵈러 가서는 예. 아유 우리 아들 뭐 고생 많은데 뭐 좀 쉬라 마. 여기서 자라 마. 그래서 좀 몇 시간 또 자고 그랬죠. 주무시고 오셨군요. 아, 그런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제 막 평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치이는 곳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아, 저는 편하게 지냈는데 당직을 쓰셔가지고.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축제가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도 여전히 있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쁨 저도 좀 누리고 싶네요. 네. 곧 오겠죠. 곧 오겠죠. 그렇습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갈 수 있기를 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요즘에 네. 거리로 나선 사람들 표정도 뭐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손 씻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뭐랄까요 완벽한 일상으로 가기까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수칙들 네. 다시 한번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지역에 가볼 만한 곳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축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날이 곧 오겠죠. 네. 아니 그날이 오면은 예. 제가 약속을 하나 드리면 뭐죠? 첫 축제 소식을 전하는 그날 제가 원빈처럼 해서 오겠습니다. 원빈 어떤 원빈인가요? 네, 뭐 라디오니까 예. 옷만 비슷하게 입고 오겠습니다. 네. 예, 그 보리밭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때처럼 그 머리 착 오대오 가르마해서 그러면은 한 3년 걸리는데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동은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휴가지이기도 한데요. 예. 자, 어디 먼저 가볼까? 어디 가볼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그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간 이곳으로 먼저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지이자 드라마 토지 촬영장으로 유명한 하동 최참판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최참판댁. 네. 그 평살이 최참판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대하소설이라서 워낙 길기 때문에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드라마로 배웠거든요. 드라마로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시각적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게 드라마가 2번 방영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87년도에서 89년도
그리고 2004년에서 2005년에 두 번 딱 나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예. 최서의 역할, 김현주 씨가 2004년도 때 아마 한 걸로 기억나는데. 예. 가물가물하시죠? 자,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아요. 예. 동학혁명에서 근대사까지 우리 한민족의 대서사신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인 이곳 평사리로 가면요. 최찬반댁 한옥 14동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촬영지가 있는데요. 예. 조선 후기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을 재현해놓은 세트장으로서 잘 만들어놨고 예. 또 인근의 평사리 문화관도 좋은 구경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전국 문인들의 문학축제인 토지문학제가 이곳에서 열려서 문학마을로서의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가면 떡도 이게 떡매치기도 있고요. 그래요? 네, 전통 놀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공연도 즐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 그리고 평사리로 쭉 보면은 막 드넓은 평야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가을에 논두렁 축구 대회도 합니다. 논두렁 축구. 예. 그것도 가보셨군요. 네. 지푸라기로 만든 이거 공을 차는데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공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가을에는 꼭 그런 축제 꼭 안전하게 열렸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소설 토지의 무대로 유명한 하동의 평사리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 섬진강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아름다운 백길에 탁 선정이 된 곳도 바로 이곳인데요. 예. 이 섬진강의 부드러운 음모래길을 걸으면 그냥 그야말로 힐링인 거죠. 음모래길. 네. 좋네요. 하동군에서 섬진강 백리를 테마로드로 만들었는데요. 네. 섬진강을 중심으로 하동 성림공원, 그리고 남도대교, 광양 다음면, 섬진교를 지난 41.1km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길로 꾸며진 광양 구간 20.2km를 제외하면 하동 구간 20.9km가 예.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아하. 네, 송림에서 화계장터까지 크게 4개 존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예. 천년녹차, 음모래, 두꺼비 바위 등 주변의 자연과 지명을 본따 만든 12개의 쉼터가 곳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다시고 편안하게 정말 힐링을 할 수가 있고, 예. 걷는 길은 로드는 뭐니 해도 평단한 길과 함께 뷰인 거죠. 보는 광경이 좋아야 되는 거죠. 왼쪽은 섬진강이, 오른쪽은 또 이 지리산이 쫙 굽이쳐 흐르는 걸 보면은 네. 그대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자연에. 정말 녹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꼭 가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길 많은 분들이 만끽하시라고 섬진강 마라톤 대회가 봄에 열리고요. 그렇죠. 네, 화계장터 벚꽃 축제 올해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대부분 또 관광 시설들도 문을 조금씩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하동 평사리공원 야영장, 이거 재개장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네, 샤워시설, 화장실, 그리고 개수대, 전기시설, 각종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예. 야영장 앞에는 드넓은 백사장과 맑고 깨끗한 섬진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평사리공원 야영장은 전국의 캠핑 매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편안하게 야영을 즐겼으니까 예. 더 편안한 곳, 신선의 세계로 한번 모실까 합니다. 하동의 신선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삼성궁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삼성궁. 네. 기업 이름이 아니라 예, 삼성궁.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지리산 청학선원 삼성궁. 이 궁의 이름은요, 환인, 환웅, 당군을 모시는 궁이라고 해서 삼성궁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하고 있고요. 네. 한불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자들이 선도를 지키고 신선도를 수행하는 도량이라고 합니다. 이 관광을 하려는 탐방객이 궁 입구에 있는 징을 3번 착 울리면 예. 수행자가 나와서 맞이한다고 하고요. 예. 탐방객 가운데 한 사람은 고구려식 도복으로 갈아입어야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을 단풍철이 되면 개천대제라는 행사를 여는데 네. 이때 한풀선사와 수행자들이 닦은 무예를 구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동하면은 네. 그 노래 있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여기 꼭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화개장터. 이거 전 국민이 다 따라하는데 뭐죠? 화개장터 안 갈 수가 없죠. 네. 네,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어주는 화개장터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5대 시장으로 손꼽힐 만큼 큰 시장이었다고 해요. 네, 이 화개장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기록에 뭐 남아있지는 않지만 예. 사만 시대부터 뭐 장터를 이루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뭐 고사리가 제철이기도 하고. 두릅도 있잖아요. 뭐? 예. 이런 제철 채소들, 뭐 제철 산나물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또 하동 화개장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리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고사리 뭐 또는 더덕, 감자 등을 가지고 내려와서 팔고 예. 전라도와 구례 쪽 그리고 경상남도, 함양 등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쌀, 보리 등의 곡물을 가져와서 팔고 바다 쪽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수, 광양, 남해, 삼천포, 통영, 거제 등지의 사람들은 수로를 이용해서 수산물까지 가득 싣고 와서 파는 곳. 그야말로 진짜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장터가 바로 화개장터인 거죠. 예. 아쉽게도 2014년에 이게 불이 나서 전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더 깔끔하게 정돈이 됐고 네. 옛날 정치가 그대로 또 풍겨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가서 뭐 은어 튀김도 한번 드시고 야, 진짜 맛있겠네요. 또 드시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고 또 약초 또 이게 구입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동 화개장터. 네.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네. 네일로라고 이제 무궁화를 일주일 동안 네. 무료로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무료는 아니죠. 한 7만 원 정도 되면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그런 티켓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동을 갔었는데 하동을 가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하동 녹차밭이었거든요. 녹차밭. 예, 밭이 참 예쁘고 네.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그런 기분이 참 환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도 그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동 녹차밭이요. 그렇습니다. 하동은 신라 흥덕왕 때 야생차를 최초로 심은 녹차 시베지.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1200년의 역사를 가진 야생차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예. 이 차 재배 지역은 섬진강과 이 또 지류인 화개천에 연접해 있고 안개가 많고 다습하며 낮밤의 기온차가 커서 차나무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하여 왕의 녹차라는 또 닉네임을 가지고 있죠. 2017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여기 가면 그 몽글몽글한 이 차밭의 그 느낌도 느낄 수가 있고 네. 자세히 들어보면 화개천이 흘러가는 그 냇가의 소리와 산새 소리. 그래서 그때 예.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예. 이제 몇 년이 지났잖아요. 네, 수십 년이 지났죠.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래서 더 깊은 그 내면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뭔가 평화를 느끼고 싶을 때 네. 하동을 한번 가면 좋겠다. 가서 차 우려내가지고 차 마시면은 또 마음속에 평화가 되면서 힐링이 찾아오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가봐야 되겠네요. 예.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끼러 하동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동의 섬진강, 화개장터 그리고 녹차까지 이번 주말에 혹시 힐링하고 싶은 분들은 하동으로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상록수. 과거 IMF 때 우리나라에 큰 울림과 힘을 줬었죠. 또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상록수 2020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지금의 위기를 훌륭히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힘내보자고요. 파이팅! 네, 좋은 아침 청취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의 황창호, 구성의 민혜영, 저는 백근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